안녕하세요. 소울닥터 오명지입니다. 오늘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톡스, 보툴리듬 톡신이고요. 그게 이제 표현하기 편하게 보톡스 하는데, 보툴리듬은 정확하게 말하면 라틴어로 제가 알기로는 소세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기, 햄이나 이런 데 있던 독성분이죠. 그런 게 이제 잘못 작용을 하면 근육에 힘을 빼서 못 움직이게 했는데, 그거를 정제해서 쓴 거죠. 왜 무협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독, 제독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독으로서 독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코로나 치료할 때도 지금까지 나왔던 약들을 막 합쳐와가지고 하는 거고, 사실 다이어트 약도 예전에 항우울제 이런 걸로 연구하다가 했더니 이상하게 살이 빠져 라고 해서 저기 어디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 끄집어낸 거죠. 보톡스도 사실 미용 목적이 아니고 이 팔을 못 피거나 이런 분들한테 보톡스를 처음 시술하고, 원래 미용으로 넘어가는 보톡스를 만든 사람들이 캐나다 피부과 의사들인데, 그분들도 미용 목적으로 처음 쓴 게 아니고 보톡스를 눈 밑에 놔가지고 이렇게 팔을 파슬파슬 떨리는 그 눈이 떨리는 증상을 치료하려고 보톡스를 놨더니 주름이 펴진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 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보톡스는 미용 목적으로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미용 목적, 통증 쪽, 모발 쪽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보톡스하고 국외 보톡스의 다른 점을 설문이 들어왔길래 제가 학회에 있는 대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내 보톡스와 국외 보톡스는 뭐가 다를까요? 라고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답을 일치해서 보냈습니다. 가격이라고 보냈습니다. 사실은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보톡스도 가장 오래된 걸 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걸 씁니다. 왜냐하면 왠지 제가 안심도 하고 내가 조절하기도 쉽고. 하지만 이번에 K방역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의료 수준 대단하죠. 한국의 약을 만드는 실력도 대단합니다. 제가 써봤던 바로는 오히려 한국 보톡스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정적인 거, 우리가 보톡스라는 건 가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퍼지는 것도 있거든요. 너는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 이런 기능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외국 제품이 조금 덜 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잡힌다고 보톡스를 꼭 맞추는 건 아니고요. 근육이 안 잡힌다고 보톡스를 꼭 안 맞추는 건 아닙니다. 씹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튀어나왔다고 맞으러 오면 못 맞고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기 앵글이라고 이렇게 턱에 이렇게 내려가는 앵글을 만져봐서 앞쪽이 대충 매끈하면 아직 맞을 때가 안 된 거 같고, 앞으로 얘보다 얘가 너무 튀어나왔으면 맞아볼까? 라는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저는 보톡스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냐면, 앞에 볼이 있는 사람 보톡스 놓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근육은 뒤에 있고 볼살은 앞에 있는데 뒤를 줄인다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살이 그걸 가리는 거죠. 게다가 얼굴이란 건 이렇게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공간이 비면 아래로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볼살이 많은 사람이 약간 아래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얼굴 지방 주사를 되게 많이 맞춰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정돈될 때까지는 턱 보톡스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열심히 얼굴을 줄여갖고 예쁜 선이 나오면 보톡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보톡스를 하는 편이죠. 물론 위에 있으면 그냥 할만합니다. 근데 아래 볼살이 많은 건 감량도 좀 하시고 볼살도 좀 줄인 다음에 맞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 하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를 맞았는데 한 달 동안 씹을 때 너무 뻐근해요 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부작용이 절대 아니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근육의 힘을 빼놨어요. 근육의 힘을 뺐는데 우리가 씹던 습관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만했을 때 근육의 힘을 원하고 그만한 고기를 그 정도 저작작용을 하길 원하는데,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씹을 때 좀 힘듭니다. 뻐근하고 힘들면 씹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 다음부터는 턱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보톡스 맞고 많이 움직이면 여기 근육까지 강해져서 관자 근육이라고 근육이 커집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얼굴이 동그래 보입니다. 턱은 갸름한데 관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마 울퉁불퉁해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얼굴이 동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대로 보톡스를 맞았으면 한 달간은 너무 딱딱한 거 씹지 마세요.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보톡스가 빠지면 근육이 더 커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최대치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후에 와도 이전 상태까지 커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을 논하자면 볼이 꺼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할 때나 웃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고기를 먹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는 건 고기지만 두 부위를 이렇게 가르기가 생각보다 뼈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이렇게 자극듯이 하듯이 넌 여기까지 턱 근육이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턱 근육의 어떤 부분은 입 움직일 때 쓰는 근육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톡스를 놨는데 너무 많이 퍼져나가는 거 싫은 게 뭐냐면 나는 계산했을 때 요만큼만 나가기를 원했는데 보톡스가 요만큼 퍼지면 앞에 있는 입 근육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놓을 때 의사들은 2번, 3번 고민하고 한번 씹어볼까요? 한번 웃어볼까요? 힘을 주세요, 빼세요? 해가지고 놓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놓을 때도 너무 턱이 꺼지지 않게 아래쪽을 놓는다든지 퍼져나가는 걸 계산한다든지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맞는 용량으로는 내성이 생기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1% 정도 보는데 그것도 정말 많이 맞고 자주 맞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 같고 내성이 생기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성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보톡스 놨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기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야기 하잖아요. 맞으면 뭐 어떤 경우는 1년 단위로 맞아야 되고 하듯이 항체라는 거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톡스에 내성이 생기고 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의사들이 한 2년 정도 텀을 둡니다. 2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수한 톡신은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톡신을 이제 안정화시킬 때 쓰는 단백 같은 게 항체라는 걸 만들려서 그 성분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순수한 톡신을 만들어서 써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경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뭐 내성이 생겼다고 사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성이 생기면 운이 없는 거고 작용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넣고 그게 전신작용을 하니 안 하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약물은 전신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넣으면 근육하고 신경으로 가는 정분의 100%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일부는 남아서 희석이 돼서 씻겨 나가서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노작용이라 몸에 전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맞고 남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도 옷을 예쁘게 입는 것처럼 내 선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으면 생각이 들면 해보세요. 별 문제 안 생깁니다. 저는 얼굴 보톡스를 얼굴 전체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뭐 턱 아래만 이야기하면 턱 보톡스도 넣고 침샘도 넣고 리프팅도 좀 하고 턱 아래 선을 잡기도 하고 좋아하는 게 턱끝 보톡스도 많이 합니다. 이 턱끝이 나이가 들면 우그러지니까 턱끝.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술을 할 때 뭐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얼굴 전체 선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이쪽에 많이 쓰는 편이죠. 그리고 근육에도 쓰지만 우리 의사들은 피부 쪽에도 보톡스를 많이 써서 리프팅이나 화이트닝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턱이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꺼져 보이면 보톡스도 넣고 여기다 필러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턱은 턱대로 들어가고 턱선이 명확하게 보면서 턱이 팍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V라인 실도 많이 쓰죠. 특히 남자들은 턱 아래 박히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톡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각턱 보톡스는 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씹을 때 외에는 잘 쓰지 않고 근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장 적게 경험하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톡스를 맞으면 사람들이 살 빠져 보여라고 할 거고요. 물론 케이스 따라 조금 처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술을 같이 해서 의사를 믿고 최대치를 뽑아서 즐겁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